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성호 형이나 슈트 팬이죠. 그러니까 좀 옷을 이렇게 제대로 갖춰 입고 다니는 것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그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불량 감자가 예전에 라사 공부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집에 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불량 감자 특별편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막 핫반바지에 티쪽을 입고서는 그런 얘기 하려니까 존나 어색하긴 한데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여름 정장도 많고 진짜 그거 올 여름에 다 입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계속 재택하고 이렇게 더우니까 그냥 걸려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나 쓸데없는 지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단 그 안 입는 그런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뭐 비즈니스 캐주얼도 안 입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슈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가 좀 이제 살다 보면 좀 중요한 순간들이 이제 좀 자주 찾아오잖아요. 뭐 관혼상제도 있고 그리고 관혼상제 안에는 이제 그 일할 때도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뭐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상대방에 대한 예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좀 갇혀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제대로 된 양복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그런 거를 한두 벌 정도는 좀 갖춰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두 벌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경사용, 조사용 이렇게 두 벌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두 벌 정도는 그래도 옷장에 이렇게 갖춰놨다가 이제 좀 이제 필요한 순간이 오면 이렇게 꺼내 입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정장, 사계절 원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경사용, 조사용이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춘추복용 원단을 이제 써가지고서는 만드는 것보다는 하복용 원단을 두 벌을 갖추시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제 동복은 그냥 이제 위에 이제 오버코트 같은 걸로 이렇게 덧대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드로 입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름이 너무 이제 요즘에 가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복용 복지로 가벼운 거 있잖아요. 한 120g, 110g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들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알겠지만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여름 원단 얇은 것들은 정말 그 진짜 잘 만드는 집에서 만들지 않으면 좀 틀어지죠. 오히려 그게 좀 티가 더 많이 나고 그 부자재도 티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난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힘이 있는 원단을 써서 만들어서 그냥 더우면 그냥 자켓만 걸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안 나. 한 180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 근데 이 와중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진짜 잘하는 집에서 하자 이거예요. 옷을 하려고 하면은 애매하게 뭐 기성복 같은 걸로 이렇게 적당히 떼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할 거 그냥 끝장을 보자 그냥. 아니 잘하는 집에서도 아주 얇은 원단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얇게까지는 가지 말고 적당히 적당히 한 120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단 업체도 되게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영국 원단 업체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좀 이제 좀 두껍고 그리고서는 두꺼우면서 좀 이제 그 고시감이 있는 이렇게 좀 뻣뻣한 그런 원단들을 많이 취급을 하고 이탈리아 업체들 예컨대 뭐 VBC라든지 뭐 피아첸차 같은 데들은 좀 더 이제 부드럽고 좀 이제 좀 성긴 원단들을 좀 많이 취급을 하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좀 이탈리아 원단들을 활용을 해서 옷을 좀 가볍게 보들보들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게 여름까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물론 여름용 원단은 여름용 양복을 따로 이렇게 나눠 갖고 할 수 있다라면 그게 베스트긴 한데 이제 그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2개씩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렇죠?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4벌.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여러 개가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요즘에 진짜 잘하는 집들에서 한 번 하면은 그러면은 뭐 상하이 이렇게 세트해가지고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하죠? 그러면? 그냥 뭐 진짜 잘하는 집에서 맞춘다 그러면 250, 300원 봐야죠. 그렇죠. 한 그 정도 봐야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잘하는 집이라고 하면은 뭐 장미라잖아, 색이나 한 6급 되는 데들에서 하면 한 250, 300 정도는 봐야 되죠. 근데 뭐 100에서 맞출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저 원단 고르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때 제가 한번 소개시켜줬던 그 뭡니까 루니 포름의 이런 집에서는 그 자켓을 뭐 3, 40만 원대도 해주니까 그러니까 뭐 차이는 있습니다. 그 3, 40만 원대 이제 경험해 보셨을 때는 어때요? 좀? 매우 깜짝 놀랄 만큼 멀쩡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반 비접착이 뭔가 했더니 이 가슴팍만 비접착이고 나머지 다 비접착이고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아 여기를 접착을 하면은 근데 하긴 요즘에 그렇게 오래 입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옷이 뭐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평생 입는 거 아니면 사실 별 상관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접착 비접착이 뭐냐면은 심지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심지가 있어요. 양복은 이렇게 그 고시 가면 이제 가슴 쪽을 잡아줘야 되다 보니까 안에 이제 그러니까 우라, 그러니까 안감과 이제 겉감 사이에 이제 심지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심지를 뭘로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고정시키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옛날 이제 전통적인 기법은 이제 팔자뜨기라는 거를 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 이제 그 바느질로 이렇게 박아버리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접착이라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 한쪽 면에다가 풀을 바르고 그것을 이제 그 겉감 쪽에다가 이렇게 쫙 붙여버리는 그런 기법이 나왔는데 요게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긴 하지만 오래 입었을 때 이제 그게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접착제가 이렇게 그 생분해가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겉감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옷이 그땐 그건 버려야 돼요. 그 옷은 그거는 복구가 안 돼요.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떠가지고 이렇게 떠 있죠 혼자. 그런 경우를 뭐 이렇게 빈티지 옷 같은 거 보다 보면 본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런 옷은 입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입으면은 안 돼요. 근데 복구가 안 되고. 복구가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비접착은 그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그만큼 이제 좀 손이 많이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더 이제 고급인 거죠. 이제 접착은 그 반대인 거고. 그리고 또 방법이 있죠. 언컨스트럭트드. 언컨으로 하면은 네. 옷이 그러니까 이탈리아 애들이 이제 언컨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지도 없고 심지가 없거나 아니면 심지를 아주 일부분만 쓰는 그런 제작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우라도 이제 반우라 내지는 아예 우라가 없게 만드는 이제 우라는 안감입니다 여기서. 예. 그렇게 만드는 기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옷이 일단 되게 가벼워지고 그러고서는 이제 내추럴한 룩이 산뜻하게 이제 입을 수 있죠. 그 옷선이 되게 그 영국 옷의 이런 빳빳한 느낌이 안 들고 되게 부들부들하게 몸에 쫙 감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컨을 되게 좋아해요. 언컨을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언컨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집이 일단 몇 군데 없고 할 때도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컨이 사실은 잘하면 잘하는 집은 웬만한 컨스트럭트로 그 비접착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패턴 구조가 너무너무 좋아야지 그렇죠. 표현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건축으로 보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없이 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없으면 자재비는 적게 들지만 기둥이 없이 집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그 숙련된 그런 그 기술을 요구를 하겠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언컨이 좀 더 이제 좀 일단 취급하는 데가 없고 그리고 잘 만드는 데도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네, 뭐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가보자고요. 일단 하나를 먼저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정장을 처음으로 어떤 색깔을 골라야 될까요? 저는 다크 네이비, 어두운 네이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장 범용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다크 네이비 그러니까 그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고동색에서 더 어두운 색깔인데 이제 그러니까 어두운 진밤색. 어두운 남색은 곤색. 곤색. 구로곤색. 근데 이제 구로곤색이라는 이제 속칭으로 불리는 이제 어두운 이제 남색이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이제 조사용으로는 안 돼요. 근데 조사 외에 모든 경우에서는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색깔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호 형은 어때요? 저는 이제 저도 공감하고 실제로 그 제일 곤색 계열이 제일 많이 소비되는 그런 거긴 해요. 그런데 그 어디선가 내가 읽은 바로는 첫 번째가
오히려 차콜 그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차콜 그레이. 네, 차콜 그레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네이비, 그 다음에 브라운. 뭐 요 순서로 하는 게 원래 정석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차콜 그레이는 그래 뭐 우기자고 하면은 조사까지도 이제 바운더리를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 그 좀 파란색이 주는 그런 에너지감을 이제 사람에게 부여를 해주는 게 비즈니스 수트의 목적으로서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지? 이 사람이 좀 더 격식 차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이비가. 그리고 차콜 그레이는 좀 멋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나고. 그래서 처음 한다라면은 이 두 가지 색깔 정도를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블랙 하시면 안 돼요. 블랙은 조사를 커버할 수 있지만 나머지 목적에서 다 약간씩 다 떨어져야지. 블랙 정장이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디자이너 수트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또 저도 되게 좋아했던 그런 거지만 사실 클래식 복식에는 조사용 외나 아니면은 뭐 진짜 블랙타이 턱시도 외에는 없는 컬러인 겁니다. 그렇죠. 예. 족보에 없다. 그렇죠. 예. 저녁 행사 때만 입을 수 있는 건데 저녁 행사 때 입는 그 턱시도는 구조가 그 비즈니스 수트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색깔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기성이냐 맞춤이냐. 저는 맞춤의 완전 팬이거든요. 네. 저는 슈트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취향인데 성호 형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걸 윤수 씨가 이제 라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체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맞춤이 사실 더 맵시가 나는 건 확실히 있지만 기성인 것도 큰 불만이 없어요. 사실 거의 제 체형에 기본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완전히 멋있게 막 이렇게 실루엣을 잡아주고 이렇게 맞출 거 아니면 또 맞추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아몰부터 막 허리선 이런 데까지 진짜 지금 내 치수에 완벽하게 맞춰서 입으면 진짜 물찬제비처럼 보이게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그냥 물찬제비라는 표현은 굉장히 클래시컬하네요. 그렇지 않게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 후자라고 그러면 저는 기성복 입은 거하고 거의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저는 반맞춤도 하지 말고 그냥 풀 비스코로 가자. 풀 비스포크로 가야 된다. 이게 사람마다 저는 이제 맞아요. 체형이 얼추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사람마다 체형이 굉장히 이제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제 뭐 95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어깨가 이제 좀 앞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맞아요. 뒤로 빠진 사람도 있고 이게 승모근이 좀 올라온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드롭수도 다 이제 다 다르잖아요. 이제 이 뭐냐 이제 그 가슴 둘레하고 이제 허리 둘레하고 이제 차가 얼마나 나는지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저는 컴플리트하게 딱 맞춰가지고서는 풀비스포크로 가는 게 저는 그게 좀 좋지 않나. 근데 드롭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슬림하게 빠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게 허리 두께하고 가슴 두께하고 아예 가슴 둘레하고 곡차가 크다. 곡차가 크다라고 하면 이제 드롭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논드롭이 제일 슬림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가슴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가슴도 가슴도 얇고 밑에도 얇고.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런가? 쭉 그냥 빼버리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는데 그 제가 논드롭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사람이 가슴하고 허리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LF에서 그 논드롭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뭐지 이러고 들여다봤더니 그게 뭐 제일 슬림한 그거를 자기네들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드롭수가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나 미국 특히 미국권으로 가게 되면 드롭이 이제 뭐 3드롭, 4드롭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차가 별로 안 나게 만들고 일자죠. 그리고 이탈리아 특히 뭐 나폴리 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좀 차가 나서 뭐 6, 7 정도로 이렇게 이게 차이가 좀 이제 7, 8까지 나오죠 요즘에는. 그리고 이게
이탈리안 수트를 입으려면 그래서 가슴 운동을 좀 이렇게 가슴과 어깨 운동을 좀 해가지고서는 이제 약간 벌크를 만들어 놓고 입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그래야지 이제 몸에 이렇게 좀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고 저같이 이렇게 그런 거 운동 존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국식으로 좀 그렇게 좀 드롭스를 많이 넣지 않고 입는 게 그게 좀 좋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갈렸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기성이나 반맞춤이라든지 그런 쪽도 괜찮다 그런 거고 저는 이제 무조건 풀비스포크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버짓이 제한이 없다. 버짓이 제한이 없다고 하면 윤수 말이 맞고요. 근데 버짓이 100만 원이나 뭐 이 정도가 맥스야. 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그렇다 그러면 원단 좋은 거를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버짓이 100만 원이 맥스면 그냥 사지 마라 그냥. 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청취자가 지금 1,5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깡 스타일리스트를 봐. 아 그래, 좀 싸고 좋은 거 이렇게 추천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 기성복이나 반맞춤도 그러니까 MTM도 이제 뭐 입자면은 입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진짜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온갖 매장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단순히 뭐 색과 모양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몸과 잘 맞는 실루엣을 가진 옷들을 정말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서 그런 옷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깨인데요. 어깨가 이 집에서 만드는 패턴이 나하고 안 맞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상견인데 이거는 하견을 타겟으로 만든 기성복이다 이러면은 목 뒤가 완전히 올라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 수선이 잘 안 되거든요. 여기가 떠요. 이게 네. 안 맞으면 여기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수선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 맞는 집인지 아닌지부터 이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를 기준으로 맞는 집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고려해 보실 게 이제 드디어 이제 전 디자인인데 이제 디자인이 이제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크드도 있고 뭐 너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노치 그냥 노치 라펠로 된 거, 뭐 멋부리지 않은 노치에 그냥 그 3롤 2. 3롤 2라고 하면 이렇게 단추가 여기가 이렇게 3개나 달려 있는데, 근데 맨 위에 거는 이렇게 라펠에 이렇게 감겨가지고서 이제 안 보이는 거. 스트라파타라고도 하기도 하고 3롤 2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만들기는 3버튼으로 만들었지만 의도는 2버튼으로 입으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끔 세탁소에 잘못 맡겼는데 이걸 3버튼으로 이렇게 여기를 가려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은 그것도 진짜 답이 없죠. 왜냐면 다리면은 심지까지 같이 다려져 버리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피는 게 조금 어려워요. 이제 그러면 그건 진짜 좀 고통스럽지 그러면. 저는 그래서 노치 3롤 2 그리고 뭐 노치는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그냥 카라고 피크드 카라는 이렇게 끝에 이제 더블 브레스트 자켓에 주로 나오는 건데 이제 끝에가 올라가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딱 꺾여가지고 올라가는 거. 그 디자인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약간 저는 멋부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수수한 이제 노치 그냥 이렇게 아래로 꺾여 있는 거. 거기에 더블 브레스트 하지 말고 그냥 3롤 2 그리고 패치 포켓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웨트 포켓으로 이렇게 그냥 그 뚜껑 달려 있는 그 주머니 이렇게 딱 2개만 달려 있는 거. 뚜껑이 이렇게 입술같이 생긴 거 이렇게 네모나게 달려 있는 걸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티드 립 포켓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진짜 입술 모양으로 생긴 이제 그 주머니에다가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달아놓은 건데 그게 저는 가장 포멀한 것 같고 그 포인트 하나가 원래 그 양복 입을 때는 그러니까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뚜껑을 안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 뚜껑을 이제 꺼내는 입술만 남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입술만 보이게 제일 뭐 그걸 하던데 요즘 막 그렇게까지는 얘기 꼭 주장하지 않죠. 네. 근데 그 다 꺼내놓고 입더라고. 그 옆에 뭐 이 조그만 거 하나 더 달려 있는 것까지 다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디자인처럼 하기도 하죠. 그런가요? 딱 지금 윤수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나사집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또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바지는 이제 원턱
투턱이 더 우아하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투턱 잘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원턱, 노턱은 아니고 저는 원턱에 바지 이제 끝에 이제 카브라 이렇게 자기 몸에 비례해가지고 카브라 달려 있고 바지 기장은 이제 딱 그 주름이 지지 않는 가장 긴 길, 딱 그 기장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소매 길이는 손목에서 0.5인치 더 길게 손 쪽으로 손목 여기 뼈에서 여기에서 0.5인치 정도 더 길게 1인치가 한 3cm 되나요? 2.54cm 정도예요. 그거보다 0.5인치 정도가 더 길게 그래갖고 팔을 내리고 있을 때 와이셔츠가 아주 조금만 보이는 정도 그 정도가 저는 좋은 기장인 것 같아요. 소매 요 정도 디자인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호 형의 추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톰포드 같은 경우는 싱글 버튼인데도 이제 피크드 라펠을 많이 써요. 피크드 많이 쓰고 라펠 크죠. 라펠이 엄청 크고 어깨도 보통 다른 데는 것보다 더 많이 크게 만들고 화려하지. 그런 변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더블이면은 피크 라펠에 이제 앞에 이제 더블을 이제 단추를 6개나 뭐 이렇게 다는 건데 이것도 두 칸 더블이 있고 한 칸 더블이 있고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플릿 없이 그냥 입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오히려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 좀 불편하고 그리고 약간 풍성한 느낌을 좀 바지에다 주고 싶은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플리트를 하나 주거나 두 가지 주거나 이런데 그런 경우에 좀 미디가 좀 보통 그 논플릿 바지 보통 입는 것보다 미디가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근데 제가 그 원턱을 추천해 드렸던 이유가 노턱으로 하게 되면 앉았을 때 여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원턱을 하게 되면 여기가 좀 여분이 있다 보니까 앉았을 때 여기가 조금 편해져요. 이제 그래서 저는 원턱을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슬림하게 보이고 싶다. 그럴 경우 때문에 이제 노턱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아닌가? 캐주얼하게 보이려고. 노턱이 편해요. 아니 그 노턱이 봤을 때 편해 보여요 이제. 근데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이게 이제 노턱이 대세가 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약간 미대가 높고 이렇게 플리츠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클래식 복식의 기본 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나왔었는데 약간 그게 노땅 같아 보인다라는 그치. 그런 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배바지라고 하면 촌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양복 바지는 그 허리선이 배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그 원칙이었으나 그게 이제 조금 노땅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뭐 카르소라든지 뭐 장강현 씨, 뭐 하용수 씨 이런 분들이 약간 미디가 이제 보통 우리 진 같은 거 내려 입고 막 이러기 시작했거든요. 90년대 이때쯤에. 그래가지고 이제 포인트는 다 공통적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라는 거예요. 네. 그거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그런 데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를 낮춰가지고 노턱으로 이제 슬림하게 바지를 뽑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트렌드가 되면서 대부분의 이제 기성복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켓 길이도 짧아졌어요. 이와 동시에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특세와 함께 자켓 길이도 짧아지면서 예전에는 엉덩이를 이렇게 충분히 덮는 정도의 기장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점점 짧아져가지고 엉덩이 선에 이제 엉덩이 고점에 이제 걸치는 정도로 이제 자켓 길이가 짧아졌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좀 충분히 좀 길게 빼는 게 사람이 더 우아해 보이지 않나.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하이라이즈 영화에서 톰 히들스턴이 입고 나온 저켓은 기장감이 이제 엉덩이 끝까지 다 덮는 기장감이에요. 그거가 엄청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기본적으로 굉장히 키가 크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도 이제 하체가 엄청 길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자켓이 좀 짧아진 이유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하체 기장이 너무 짧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이제 디자인 감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윤수한테 동의하는 게 처음에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몇 개 안 될 때는 당연히 제일 그냥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싱글 버튼, 투 버튼 또는 스트랩 바타. 어깨 그 다음에 라펠도 그냥 일반 라펠로. 어깨 이거 재봉 방법을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이게 저는 로프드를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저 자체가 어깨가 좁다 보니까 로프드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깨가 약간 더 넓어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카미치아보다 이제 로프드를 좀 더 선호합니다. 카미치아는 이제 이탈리아식으로 여기에 이제 좀 이세 같은 거를 줘가지고 어깨 말 진짜 어렵게 하네. 자, 로프트 패드가 영국식으로 이렇게 패드가 있어가지고 약간 각지게 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니카 카미치아는 이태리 방식인데 이제 나폴리탄 방식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주름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좁곱창 같은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옷을 그냥 내려놨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져 있거든요. 그게 왜 져 있는 거냐면 그게 뭐 멋부리려고 주름 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옷이 입었을 때 소매가 약간 들려요. 그러면서 들려 있을 때 사람이 이제 팔을 넣었을 때 들려 있을 때 주름이 펴져요. 이제 그러면서 옷이 조금 더 이제 편해져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각도가 좀 더 편해져요. 그래서 카미치아를 쓰는 건데 요게 어깨가 넓은 상태에서 입으면 되게 괜찮게 잘 어울리는데 저처럼 이렇게 어깨가 좁은 사람이라든지 우리 같은 이제 그 똥송 아시안들은 이제 거기에 약간 좀 거기를 약간이라도 이제 좀 보강을 해주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로프드로 이렇게 그 말아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그렇게 올라가게끔 보여주는 그 소매를 저는 좀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그 패드 위, 그러니까 방식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그게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일자로 이렇게 마니까 카미치아 어깨는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가는데 여기 주름이 좀 있는 거라면 지금 로프드는 이렇게 패드 위로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어깨가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그냥 그 카미치아에서 주름을 2세를 뺀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그 어깨로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미국식 슈트에서 좀 자주 보이는 기법이고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많이 보이는 기법이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어차피 지금 다 기억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지금 이제 키워드들만 이렇게 들으셨다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구글 같은 데서 좀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시면 이제 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교 검토해 보시면서 그 중에서 정확한 정보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거 딱 요소를 기억해 두셨다가 기성복을 입으러 가실 때나 아니면 뭐 비스포크를 하러 가실 때나 그럴 때 이런 거를 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다가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켓 뒤에 이제 트임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더블, 그러니까 양개. 그러니까 싱글 벤트도 좋은데 싱글 벤트도 이것도 이제 그 나라별 이제 문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탈리아나 미국 쪽에서는 싱글 벤트를 좀 더 선호를 하고 영국 쪽에서 이제 그 사이드 벤트를 이제 좀 선호를 하는 그런 게 있고 노 벤트는 저는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수트라든지 어떤 캐주얼 수트에서는 좀 안 맞는 그런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턱시트에서도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굳이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노벤트는 지금 거의 찾기가 힘들죠. 찾기가 지금 나오는 게 내가 알기로는 드레이스에서 이제 가끔 캐주얼 자켓을 뒤에 이제 트임 없이 만드는 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코트에는 트임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정장 자켓용으로는 거의 다 좀 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은 활동성을 좀 주는 거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센터 벤트하고 더블 벤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물어보니까 그 차이점에 뭐 장단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견고하다. 사이드 벤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견고할 게 있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포켓에 손을 많이 집어넣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뒤로 의자에 많이 앉거나 이럴 때 이 포인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 더 이제 거기에 이제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겠죠. 그럴까요?
이게 저는 그 사이드 벤트가 이제 그 승마할 때 좋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쪽이 더 이제 많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승마할 때 더 편하라고 저는 그렇게 나온 디자인으로 있어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박공희가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벤트가 저는 그런 어떤 역사성만 가지고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기능적으로는 싱글 벤트나 그러니까 센터 벤트나 이제 사이드 벤트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이드 벤트 쪽이 이제 바지 주머니에 손 넣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 그래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얘기인데 선호합니다. 이게 집에 넣었을 때 음, 이제 사이드 벤트는 양쪽으로 조금씩 벌어지는 거고 음. 센터 벤트는 한쪽에서 완전 벌어지는 그런 거니까 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한다면 사이드 벤트까지 추천.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노치, 3롤 2, 그리고 로프드, 사이드 벤트, 원턱, 그리고 그 카브라, 이제 턴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카브라 그거 넣고 기장은 이제 여기에서 손목뼈에서 0.5인치 그리고 주름이 지지 않는 가장 긴 길이. 요 정도를 저는 이제 디자인 스탠다드로 잡고 있고 요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윤수가 지금 얘기한 그 스펙은 제가 아는 바로는 기성품으로는 그렇게 만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맞춤하세요. 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도 뭐 중가봉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해주면 좋기는 한데 저희가 이미 시간이 충분히 지났어가지고서는 여기에서 더 많은 인폼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손님도 오셨고 들어주셔서 잠깐 나오시죠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시죠. 박공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공희입니다. 인스타그램 고고미.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희 휴가 시즌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성우 형하고 서구 형하고 아닌데? 아닌가? 네, 이승 승준이하고 아마 서구 올 겁니다. 그래 이승준, 홍서구 쇼가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